실력 향상을 기대해 독해 진수학 시작합니다. 대단원 삼각함수, 중단원 삼각함수, 소단원 삼각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세부단원의 삼각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이고요. 오늘은 보각의 관점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각이 무엇일까요? 합하여 180도를 만들어주는 남은 각을 이야기합니다. 지난 시간에 여각이 사인과 코사인의 관계였고 탄젠트에 대해서도 숙제로 한번 해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보각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까요? 자, 직각삼각형에서 보각은 사실 삼각형 안에 있지 않고 바깥에 있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이 각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외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각과 외각이 사실 보각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각 B가 주어져 있으면 합해서 180도를 만들어 주려면 나머지 왼쪽에 있는 각이 되겠죠. 이것을 각 B의 보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 탄젠트 얘기를 했던 숙제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탄젠트 세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사분면에 있는 것부터 살펴보면 우리는 탄젠트 지금 세타를 갖다가 탄젠트 2분의 파이에서 P를 뺀 거라고 보셔도 되는 거죠.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잖아요. 그런데 그림에서 지금 보시면 P에 대한 탄젠트 값은 y분의 x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탄젠트 P의 역수가 되겠죠. 탄젠트 P의 역수가 될 겁니다. 우리는 탄젠트의 역수를 코탄젠트라고도 부르는데요. 코탄젠트 P가 되겠죠. 지난 시간에 제가 마지막에 얘기했던 부분이 바로 코입니다. 그러니까 코탄젠트도 어김없이 같은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여기를 P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를 갖다가 지금 y분의 x라고 만들어 두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P의 여각에서 탄젠트 값을 구하시면 그것이 바로 코를 붙인 상태에서 코탄젠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x분의 y가 나오거든요. 따라서 코탄젠트 P는 x분의 y가 될 거고요. 이 여각의 크기는 2분의 파이 빼기 P가 되겠죠. 오른쪽에서 보시면 이 값입니다. 자, 2사분면에서도 보시면 탄젠트 우리가 지금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 값은 마이너스 x분의 y고요. 우리는 탄젠트 파이 빼기 세타 대신에 탄젠트 2분의 파이 더하기 P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탄젠트 P는 y분의 x니까요. 이것은 마이너스 탄젠트 P분의 1인 역수를 취해 주셔서 코탄젠트 P가 되는 겁니다. 3, 4분면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요. 탄젠트 지금 파이 더하기 세타를 찾아보시려고 하는 거고요. 이 값은 x분의 y입니다. 탄젠트 파이 더하기 세타 대신에 탄젠트 2분의 3파이에서 P를 빼주신 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탄젠트 P는 y분의 x니까요. 이것은 바로 코탄젠트의 P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 4분면도 마찬가지인데요. 탄젠트의 2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값은 탄젠트의 2분의 3파이에서 더하기 P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이 탄젠트 값이 마이너스 x분의 y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이거를 탄젠트 P로 생각해 주시면 마이너스 탄젠트 P의 역수, 즉 마이너스 코탄젠트의 P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사분면에서 탄젠트 세타의 값은 탄젠트 2분의 파이에서 P를 뺀 거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이 값은 코탄젠트 P하고 같습니다. 바로 x분의 y죠. 물론 마찬가지로 세타와 P는 여각관계니까 더해서 2분의 파이가 돼야 됩니다. 2사분면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탄젠트 우리가 파이에서 세타만큼 뺐다라고 썼던 것을 탄젠트 2분의 파이에서 P만큼 더했어 라는 것으로 바꿀 수 있고, 이 값은 분명히 마이너스의 x분의 y니까 코탄젠트의 P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3, 4분면에서도 탄젠트 파이 더하기 세타가 있고요. 이 값은 탄젠트 2분의 3파이에서 빼기 P만큼 해주시는 거죠. 이 값도 마찬가지로 x분의 y니까 우리는 코탄젠트 P라고 써주시면 될 겁니다. 4, 4분면에서는 탄젠트 2파이에서 세타만큼 뺀 건데요.
이 값은 탄젠트의 2분의 3파이에서 더하기 p만큼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이때의 값은 마이너스 x분의 y니까 마이너스 코탄젠트의 p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탄젠트도 마찬가지로 2분의 파이에서 n이 홀수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 p라고 적어주시면 당연히 지금 n은 홀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은 바로 코탄젠트 p로 바뀌는데 분명히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부호 결정도 마찬가지로 탄젠트 2분의 n파이 더하기 빼기 p였던 값이 1사분면에 있으면 플러스, 위에서 보시면 지금 플러스입니다. 2사분면에서는 마이너스죠. 따라서 여기 마이너스가 있고요. 3사분면엔 다시 플러스, 따라서 여기에 플러스가 있습니다. 4사분면에는 마이너스죠. 따라서 마이너스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까지 써주시면 사인의 2분의 파이에다가 더하기 빼기 p라고 되어 있는 경우는 마찬가지로 코사인으로 바꿔주시고 부호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코사인도 마찬가지로 2분의 파이가 있고 요것에 n 이렇게 써주시면 더하기 빼기 p라고 되고요.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부호를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결국 2분의 n파이 더하기 빼기 p가 있을 때, 각이 주어졌을 때 n이 홀수일 때는 탄젠트는 코를 붙이고 사인은 코를 붙이고 코에서는 코를 빼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부호는 원래 기존 함수의 위치에서의 부호를 가져와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코탄젠트 p는 탄젠트 p의 역수입니다. 부호를 조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더 나아가서 오늘은 보각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보각은 한 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각이 주어지는 방법은요. 세타가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이때의 보각이 왼쪽에 있고요. 이 왼쪽의 각을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써주시면 이것이 바로 보각입니다. 근데 어디서 많이 봤죠? 이것이 바로 y축 대칭했을 때의 각입니다. 그러면 이사분면으로 옮겨진 각을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했던 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사인 값, 코사인 값, 탄젠트 값은 왼쪽에 있는 점의 좌표를 갖다가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3, 4분면에 이렇게 세타가 주어져 있을 때도 보각을 생각하시면 y축 대칭을 해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럼 4, 4분면의 각이겠죠. 그러면 4, 4분면의 각이 주어진 이 부분에 보각이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바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보각이라는 개념은 각 A와 각 B를 더해서 파이가 됐을 때 우리는 보각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각 A를 각 B의 보각, 각 B를 각 A의 보각이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했던 것처럼 단위원에서 세타가 주어질 때 점의 좌표를 읽어주시면 되고요. 이 점의 좌표를 x, y라고 두고 이야기를 하는 중입니다. 물론 반지름이 1이고요.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왼쪽에 위치해 있을 거고 x 좌표만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y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y는 바로 사인 세타입니다. 그러면 사인 파이 더하기 세타가 어떻게 될까요? 사인 파이 더하기 세타는 3, 4분면의 각이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시피 이거는 분명히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라는 점을 갖습니다. 따라서 사인 파이 더하기 세타는 마이너스 y가 되겠고요. 즉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겠죠. 더 나아가 볼게요. 사인의 2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어떻게 될까요? 같은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결국은 점의 좌표가 x, 마이너스 y니까 마이너스 y가 생겨서 마이너스 사인 세타와 같은 값을 갖겠죠.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2파이 더하기 세타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2파이는 한 바퀴니까요. 결국 사인 세타와 같겠죠. 좌표는 y가 되겠고요. 플러스 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지만 파이와 2파이 이런 식으로 변할 때는요. 사인의 값이 사인으로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사인의 2분의 파이에다가 곱하기 n에다가 더하기 빼기 이번엔 세타라고 쓸게요. 그리고 이 n은 지금 홀수가 아니라 짝수여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인 세타가 그대로 나오고요. 부호는 당연히 맞춰줘야 합니다. 앞에서 보시면
지금 맨 아래가 1사분면에 있는 각이거든요. 1사분면에 있는 각은 양수. 그 다음에 맨 위가 2사분면입니다. 2사분면에 있는 각도 양수. 3사분면에 있는 각은 음수고요. 4사분면의 각도 음수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것의 부호를 보고 따라가는 건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코사인도 마찬가지로 해보시면 되는데요. 결국은 안 바뀝니다. 2파이 더하기 세타부터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얘는 코사인 세타가 되겠고요. 코사인에 이제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해보시면요. 이것도 변하지 않아서 코사인 세타가 되는데요. 부호를 생각하셔야 되니까 2사분면에서 코사인의 값은 마이너스를 갖겠죠. 그 다음에 코사인의 파이에다가 더하기 세타를 하시면 3사분면의 각이 되겠고요. 얘도 코사인 세타의 값을 갖는데 마이너스 x가 나오기 때문에 얘도 마이너스를 취해 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코사인의 2파이 빼기 세타를 써주시면 얘는 4사분면의 각이고 4사분면에서는 양수죠. 따라서 그냥 코사인 세타의 값이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코사인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요. 2분의 파이에다가 n을 곱해주시면 짝수를 곱해주시면 파이, 2파이 이런 것들이 나오죠. 더하기 빼기 세타를 갖다가 적어주시면 그대로 코사인 세타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부호는 맞춰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탄젠트도 마찬가지로 써주실 수 있는데요. 2분의 파이 곱하기 n도 세타에 대해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고려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n이 짝수일 때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n이 짝수라는 말은 우리가 보각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위에서처럼 n이 홀수일 때는 이게 바로 여각관계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자연스럽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여각과 보각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들이 많이 쓰는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에 대한 여각과 보각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연습하지 않으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암기하실 수는 있지만 순간적으로 까먹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따라서 꼭 그림과 함께 연결시켜서 찾아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꼭 연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삼각함수에서의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독해 진수학과 계속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좋아요